여러 가지 방정식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하고 부정 방정식을 할 건데, 두 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은 좀 괜찮은데, 부정 방정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해볼게요. 자, 공통근을 갖는다는 거는, 공통근은 무슨 얘기냐면, 두 2차 방정식이거나 두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거의 두 근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2랑 3이고 두 번째 거의 근은 마이너스 2하고 5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공통이니까 여기에서도 근이고 여기에서도 근이니까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미지수 값을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공통근 구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두 개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각각 인수분해해서 공통근 찾으시면 되죠. 요런 거 처음에 이제 그 처음에 공통근 설명했을 때 들었던 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잘 안 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고창이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얻은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해중에서 공통근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이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두 가지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게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두 개의 공통근을 알파라고 할게요. x-알파, x-감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x-알파에 x-베타에 x-알파, x-감마 이렇게 돼 있고 얘로 묶을 수 있잖아요. x-알파에 얘가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나올 거고 얘 없어져서 1차식이 나오니까 두 식을 빼주면 두 식에서 2차 항을 소거를 해주시면 걔가 공통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상수항을 소거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상수항을 소거를 하면 얘가 상수항을 소거해서 나타낸 게 x-알파 곱하기 뭐 x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정확하게 몇 x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ax 뭐 이런 꼴이 될 건데 이때는 x가 0 또는 무조건 알파가 나오니까 0이 아마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2차가 된다고 하면. 근데 얘가 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때는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신다 싶으면 공통근 구할 때 2차 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공통근을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통근을 구한 다음에 원래 방정식에 대입해서 근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조금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하고 얘 공통근을 구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봤고, 2차항을 소거해서 해봤고, 상수항을 소거해서 해봤는데, 얘는 뭐 거의 뭐 문제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공통근 찾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 거의 2차항 소거, 최고차항 소거에서 많이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로 가볼게요. 자, 공통근을 갖는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최고차항을 없애보면 두 식을 빼면 되겠죠? 빼면 k-2x에 플러스 k-2가 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k-2에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이게 성립하려면 k가 2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근데 얘가 각각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k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k가 2일 때는 첫 번째 식이 x제곱 플러스 2k
2x-2. 두 번째 또 x제곱 2x-2 이꼴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그 공통근이 그럼 이때는 이제 i에 겹치니까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x가 마이너스 1이 근이죠. 요걸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나와서 k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그냥 겹치는 게 두 식이 똑같아지니까 그냥 공통근이 두 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는 1하고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군요. k가 마이너스 1하고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넘어갈게요. 이거 부정방정식을 좀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게 조금 정의를 보고 뭘 부정방정식이라는지를 보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는 같아요. 1차 방정식은 이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식이 하나면 2x 플러스 4 이꼴 0 대입해 x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3이고 x 마이너스 y가 5 이렇게 주어지면 모르는 게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x, y를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정식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게 돼서 근을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는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을 정할 수 없어서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방정식은 근에 대한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이 주어질 때 그 근이 몇 개로 정해지죠.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개, 이렇게 무수히 많지 않고 뭐 한두 개 또는 뭐 세네 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진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하면 부정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되면 해가 엄청 많거든요. 1, 4, 2, 3, 3, 2, 4, 1, 0, 5 쭉 무한, 음수까지 치면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식이 하나면 이제 근이 무한히 나오는데 얘는 식이 있고 조건을 같이 해서 근을 몇 개로 확정 짓는 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져야 돼서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정수 조건이 있으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로 바꿔서 약수와 배수 성질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시면 되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거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꼴로 나타내서 부정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이 정수다 이렇게 그 문제가 나오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정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부정방정식 아이디어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수 조건이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꼴로 변경한 후에 각각이 0이다 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고,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있고요.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오니까 각각이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두 개 더해서 0 나오려면 각각이 0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각각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요렇게 만족하는 정수 x, y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얘를
숫자를 반대편으로 우변으로 이항을 해준 다음에 요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거를 묶을 건데, x에 y-1을 묶어주고, y가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로 나와야 되죠. 아까 정수 조건이 있으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하나를 묶어준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모양이, 아이고야. 요 있는 모양이 뒤에 나올 수 있도록 식을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괄호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앞에 부호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1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지저분하네. 그럼 얘가 공통이니까 x-1에 y-1이 3이다 이렇게 바꿔준 거고, 조작이 조금 까다롭죠? x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서 x로 묶어준 다음에 x로 묶은 요 y식이 뒤에 나오도록 식을 조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정수니까 얘가 1하고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는 3하고 1이 될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근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마지막 처리가 좀 귀찮죠. 그래서 처음에는 1차식으로 묶어줄 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다 바꿔줄 때 식을 조작해 줘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두 개 곱으로 나타내서 3의 약수를 체크해서 해를 구해 줘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약수를 체크해야 돼서 조금 부정방정식 푸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19번. 자,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제곱이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자, 여기서 이제 y로 한번 묶어볼게요. y. x 마이너스 1 있고 3은 넘길게요. 그럼 뒤에 이 모양이 나와야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만들어서 약수의 성질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포인트는 두 다항식의 곱골로 만들어서 약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x-1이 뒤에 나오려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얘가 x-1,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없던 애가 얘가 생겼으니까 얘는 실제로 정체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변에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x-1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y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을 보세요. 그냥 정수가 아니고 무슨 정수라 그랬냐면 얘가 양의 정수라 했어요. 조건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양의 정수 아니면 또 얘는 또 개수가 또 엄청 또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 y가 양의 정수니까 자, x-1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x-1은 아직 부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될 수 있는 후보는 1하고 2하고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에 딸린 얘네들의 후보는 4하고 2하고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x-1이 1이고 y-x-1이 4일 때예요. 자, 이때 x가 2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대입하면 y는 7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x-1이 2고 y-x-1이 얘가 2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은데 x는 3이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y는 얘가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x-1이 4고 y-x-1이 1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x는 5 나오고 대입해 주시면 y는 7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 쓸 때 x는 27 또는 x는 3하고 y는 6 또는 x는 5, y는 7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확인 체크에서도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223번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식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223번은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요. 얘는 마지막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요거 풀이 듣기 전에는 잠깐 멈추고 한번 223번 시도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끝까지 푼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20번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인데, 자, 정수 조건이 있으면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돼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xy가 실수 xy라고 나와 있으면 실수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요. 실수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야 돼요. 이 조건. 그래서 이 파트는 거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겠죠. x제곱에 마이너스 dy 플러스 마이너스 2의 x에 2y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마이너스 2배 y 마이너스 1 x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실수의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꼴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요만큼을 완전 제곱꼴 형태로 바꾸려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얘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 없던 애가 생겼으니까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2가 0이다. 이런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y 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 2y 제곱 플러스 2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y 제곱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y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실수 x, y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용해서 먼저 푸시면 됩니다.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0 돼서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다른 풀이 한번 보시면 교재에 다른 풀이가 돼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르게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얘를 x에 대해서 똑같이 내림차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x에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실근을 가져야 되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x가 실근을 가져야 여기가 실수 xy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되고, 짝수 공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얘 전개해 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y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 한번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 나와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나와서 x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완전 제곱골 형태로 만들어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거나, 얘가 x에 대해서 내리천을 정리하고 x가 실수여야 되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조건이 있으면. 근데 아무래도 그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도 비슷하게 해보시면 되고, 앞으로 넘어가서 223번이 그 필수 예제랑 똑같은 게 없어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풀이를 써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정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고, 그때 실수 m값하고 두근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를 줄게요. 베타가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 플러스 1, 두근의 곱이 얘가 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풀려고 보니까 지금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예요. 그렇죠?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푸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잡으면 되냐? 문자를 하나 일단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이제 방정식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m 값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항을 해주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이때면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런 형태를 쓸 수 있겠죠. 요 m 값이 똑같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얘가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이항 해줄게요. 이항 해주면 얘가 여기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군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수 조건이, 두근이 정수 조건이 붙었으니까 앞에서 풀었던 필수 예제랑 여기서부터 비슷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조금 앞에 거랑은 조금 풀이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일단 요렇게 묶을게요. 알파로 묶으면 1 플러스 베타 하고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죠? 베타니.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모양을 기준으로 뒤에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알파의 1 플러스 베타에다가 자꾸 펜이 튕기네요. 자, 1 플러스 베타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없던 1이 생겼으니까 여기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1에 얘가 베타 플러스 1이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베타가 크다고 우리가 잡았죠? 베타가 크다고 잡았으니까 여기 2개 곱해서 큰 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1하고 3이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3하고 1은 베타가 크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도 베타가 크니까 안 돼서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은 0이고 베타가 얘가 2가 나오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 값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되고 베타가 마이너스 2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에 해당하는 m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m 값은 구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 됐으면 m 값까지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을 마쳤는데 부정방정식은 되게 많이 어려워하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랑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